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모경마TV 시청자 여러분, 2021년 12월 이번 주 벌써 2주차네요. 이제 12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월 10일 금요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적중 내역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인정하는 부분이 있겠고,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경주 분석의 내용과 추천 내용이 절대 나쁘진 않았습니다. 일단은 노려볼 수 있었던 복병마필이 우승을 했던 경주도 있었고요. 물론 이제 저 나름대로는 적중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조합이 조금은 아쉬웠던 그런 경주도 있었고, 아쉽게도 3착에 머물렀던 그런 추천 경주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또 A급 승부라든가 일반 승부 이런 게 예를 들었던 승부 경주의 임팩트 있는 적중도 나와줬고요. 자, 그런 동기부여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 역시 또 힘차게 준비를 했고 자신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또 자리를 마련했고요. 절대 이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오늘도 역시 최선을 다해서 한번 기분 좋게 핵심적인 부분만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경마는 제가 자신있게 먼저 이제 7경주를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후반부에 여러분께 추천을 드릴 텐데, 7경주의 바베리트라는 마필이 제가 직전에 이거 A급으로 정말 자신있게 여러분께 추천드렸던 경주였습니다. 우승을 했고요. 당시에는 인기순위 2위였던 노키스카이라는 마필을 제가 좀 저평가를 하면서 너무 좀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제 추천만 거는 적중에는 실패를 했는데, 그래도 제가 받은 쪽지로서는 참고를 하시고 적중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었고요. 중요한 거는 오늘은 바베리트가 아니라 제2의 바베리트를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노림수의 마필이 또 마지막 경주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따라서 오늘 7경주가 아주 강하게 12월 둘째 주 강승부초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금요경마의 승부경주는 3경주, 4경주, 5경주, 7경주입니다. A급은 5경주와 7경주 될게요. 3경주, 4경주, 5경주, 7경주고, 제가 이 자리에서는 현재로서는 아직은 경주를 안 치렀기 때문에 이게 현장 변수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편성, 경주마의 능력평가, 전개, 해당 마방의 승부의지, 기수의 승부의지, 최근의 마필의 상태, 이런 부분만 종합해가지고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하고요. 이 현장에서 정말 중요한 게, 지난주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추입이 상당히 잘 통했던 그야말로 추입주로였죠. 웬만한 선인형 마필들 다 버티지를 못했습니다. 반면에 추입력을 발휘했던 그야말로 전개가 풀렸던 추입형 마필들, 자, 이런 마필들을 제가 노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현장에 주로 파악했다는 전개 예측이었습니다. 자, 이건 정말 중요하고요. 1차로서는 가이드라인을 분석을 하긴 합니다만 웬만한 능력평가는 다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여러분께 소통을 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기차고 기분 좋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부경 1경주 국산마 6등급의 1400m 레이스입니다. 1경주는 딱 지켜보니까 독보적인 마필은 별로 눈에 띄지는 않고요. 게다가 이번 경주는 전반적으로 좀 느린 마필들이 많습니다. 편성을 놓고 봤을 때 빠른 마필들이 별로 없고요. 그래서 눈에 띄는 마필이 바로 내측에 있는 3번 윈드아이라는 마필. 이 마필 여러분께 먼저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윈드아이는 그동안 3번의 경주를 치른 3세의 마필이고요. 아직까지는 우승과 준우승의 성적이 없죠. 다만 최근의 경주 내용 자체가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요. 특히 직전에도 1400 정상적인 주류의 1분 28초대의 기록이라면 이거는 웬만한 국산마 6등급에 갖다 놓으면 충분히 입상권에 도전할 정도의 그런 성적이었습니다. 단 직전 경주는 상대를 좀 잘못 만났다. 그 점이 좀 아쉬웠고요. 자, 이번 경주는 뭐가 좋냐면 빠른 마필들이 없습니다. 윈드아이 정도의 그런 순발력이라면 충분히 선행, 또는 내측에 아주 편한 선입전개, 이건 불보듯 뻔하고요. 기록 경쟁력과 능력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게다가 1400을 이미 뛰어봤기 때문에 거리에 따른 부담감도 없습니다. 부담 중량
상당히 유리합니다. 공교롭게도 3번 마필과 9번 마필이 마주가 동일합니다. 그에 따른 승부의지 역시 높게 평가될 수 있고요. 따라서 1경주에 주목할 마필은 3번 윈드아이, 이 마필을 먼저 강력하게 저는 인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현장에서의 큰 변수만 없다라면 체중이라든가 상태라든가 그냥 믿고 갈 정도의 그 정도로 완벽한 여건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3번 마필을 믿고 할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축이 되고요. 이제 관건이 2위권인데 인기 마필 간의 접전으로는 보여지네요. 1번 애니카골도 최근에 꾸준하게 상승세고 다실바 기수는 그동안에 27조 마방에 상당히 승부가 잘 이루어졌던 기수 중에 한 명입니다. 물론 이제 공교롭게도 또 애니카골과 호흡을 맞춰본 바 있었고 직전에 또 준우설했고요. 자, 무엇보다도 이번 경주는 빠른 마필이 없죠. 1번 애니카골이 빠른 마필은 아닌데 이 편성에서는 선행 선입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측에서는 1번, 3번의 전개가 너무너무 좋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요. 자, 여기서 이제 8번 픽처 제스퍼가 직전에 변화를 보였는데 이 변화가 예전 대비 뒷심이 상당히 많이 보완이 됐네요. 끈끈하게 걸음이 나와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마필도 충분히 관심권에 둘 수 있는 전력이고 4번 성실소녀는 초반에 분명히 약점이 있습니다. 앞선에서 허점을 보이면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성실소녀 지목해드리고요. 9번 바람공주도 만만치 않죠. 이 마필도 지난 10월 달에 공교롭게도 윈드아이와 동교롭게도 동일한 경주를 치르면서 4만 신차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역시 1분 28초대의 기록이었습니다. 또한 직전 경주 1300m 레이스 1분 22초대의 기록이었고요. 역시 부담 중량 나쁘지 않습니다. 자, 1경주를 한번 정리해봤을 때 이런 경주는 과연 어떤 마필을 믿느냐가 중요하겠고 과연 어디가 주력이냐 이게 정말 상당히 중요한 경주로 보여지고요. 저는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3번을 믿고요. 1번을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편성만 놓고 본다면 3번 축에 1번을 믿을 수 있겠고 여기에 9번 바람공주, 8번 픽처 제스퍼, 4번 성실소녀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모든 게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마주가 한 경주의 동일 마방에 동일 마주의 2뒤의 마필에 추천을 시켰다는 것은 분명히 승부지를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1경 정리해본다면 3번을 가장 믿을 수 있고요. 1번이 저희 노림수입니다. 여기에 9번 바람공주, 8번 픽처 제스퍼, 4번 성실소녀가 가능권입니다. 이경재입니다. 국산마 6등급 1400m 레이서 되고요. 이번 경주도 인기 마필 간의 접전으로는 보여집니다. 안되는 마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접전인데 과연 어떻게 임팩트 있게 들어가느냐, 해당 마필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가 이번 경주의 가장 큰 포인트로 판단이 되고요. 역시 1경주와 마찬가지로 이번 경주도 빠르고 강한 마필이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초반에 좀 약점이 있는 반면에 중반에 좀 한 발을 쓸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 또한 중요한 건 이제 기본의 능력 평가죠. 해당 경주마마다 저는 기본의 능력 평가에 따른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물론 이번 경주에 비록 성적은 안 나오긴 합니다만 아직은 성장 중에 있고 적응 중에 있는 마필들도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본의 능력 평가는 정말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주목해볼 마필이 저는 두 마리를 좀 주목을 해드립니다. 여러분들께 바로 먼저 5번 골든브룸이라는 마필. 얼핏 본다면 최근의 성적이 이렇게 눈에 띄는 모습은 아니죠. 다만 이번 경주의 편성에서는 이 마필이 돋보일 정도의 여건입니다. 역시 선행 찬스가 주어졌고요. 이 편성이라면 5번 골든브룸의 선행 가능성은 높겠고 그럼 과연 1400m 레이스를 버틸 수 있느냐? 아직은 물음표가 좀 있습니다. 왜? 뒷심에서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도 초반에 앞선에 붙을 수 있는 또는 나설 수 있는 여건은 상당히 유리하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3번 월드풀라우는 전형적인 출입성이 맞필이죠. 정말 이거는 만약에 3위권, 그러니까 3위권 안에 들 수 있는 마필 중에 가장 안정적인 마필을 꼽는다면 저는 뭐 숨도 안 쉬고 3번 월드풀라우입니다. 그만큼 편성에 따른 경주 흐름이라든가 출전 투수가 또 많지가 않기 때문에 추임력을 발휘하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뭐 진로가 막힌다거나 자리를 못 잡는다거나 이럴 일은 없고요. 준우승까지는 초반에 약점을 감안해 봤을 때 약간의 변수는 있겠지만 정말 3등 내에는 무조건 들어올 수 있는 마필. 요즘에 삼국승식, 삼상승식 많이 하시죠. 뭐 저배당을 가지고 이제 고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복연승식도 좋습니다. 배당은 없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3번 월드풀라우는 그런 측면에선 정말 상당히 좀 유리하다. 추임력이라는 강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3번 마필. 저는 좀 이번 경주를 좀 과감하게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내심 노리고 있는 마필 이런 말이 외곽에 8번 오메가걸입니다. 오메가걸. 자, 여러분들 이 마필을 제가 주목하는 이유가 최근에 10월달을 기점으로 약간의 부진하긴 했습니다만 또 공교롭게도 최근에 거리는 1600m 레이스였고요. 이전에 10월 이전에 이 마필은 1400을 1분 28초대 뛰었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1300을 1분 22초대에 끊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보여줬던 능력만 놓고 본다면 절대 나쁘진 않습니다. 절대 밀릴 이유는 없고요. 단 최근에 컨디션이 떨어진 모습이긴 한데 공교롭게도 직전 경주에 박종호 기수가 기승을 해서 최근 대비 조금은 나았던 뒷심이라든가 그런 끈끈한 걸음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뭐 제 객관적인 판단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박종호 기수보다는 김태형 기수가 좀 더 낫다라는 판단이 들고 이번 경주의 편성이 좀 약하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들어가 본다면 8번 오메가 걸 이 마필을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경마라는 게 이게 한 페이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전적표를 최근에 4개밖에 상세하게 못 싣습니다. 그 이전의 성적은 작게 나오죠. 일반적으로 이제 경마를 분석함에서 물론 이제 최근의 컨디션 좋죠. 중요합니다. 다만 분석함에서는 이런 약편성에서는 최근의 경주만 지켜볼 게 아니라 과연 이 마필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자리까지 왔느냐. 그러니까는 오메가 걸은 1400을 나름대로 잘 뛰었고 1300까지는 소화를 할 수 있는데 최근에 늘어난 1600m의 거리에서는 부진했다. 그런 과정에서 직전 경기의 변화를 보였고 이번에 다시 거리가 내려왔다. 등짐도 가벼워진 여건이고요. 최적의 노림수의 판단. 저는 바로 외곽에는 8번 오메가 걸을 여러분께 지목해드립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5번과 4번이 1200까지 기록과 능력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뭐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에는 1400m 레이스이기 때문에 과연 이 마필들이 1200에 보여줬던 그런 퍼포먼스가 1400까지도 이어질 수 있겠느냐? 물음표가 좀 남아있죠. 역으로 봤을 때는 인기순위 대비해서는 좀 리스크를 갖고 있다.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의 누추입에 전형적인 취입성의 마필이고요. 그러면 오히려 배당도 많지 않고 환수도 적은 인기 마필을 믿느니 보다는 믿음도 떨어지긴 하지만 저는 과감하게 8번 오메가 거리라는 마필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찬스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8번 오메가 거리를 일단은 믿고요. 여기에 5번 골드물은, 3번 월드플라워, 4번 어무라이드 퀸, 여기 6번 6프레시까지 이렇게 가능권에 두면서 압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1경주를 치르고 나면은 웬만해서 당일날 주로 파악이 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선행주로냐, 추입주로냐, 내측이 가벼운지 외곽이 가벼운지 판단한 다음에 현장에서 현명하게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우 등급 1400m 레이서 되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예고드렸던 첫 번째 승부처가 3경주고 자 3연타 승부로 들어갑니다.
3경주, 4경주, 5경주 A급으로 일단은 중반부를 제가 책임을 지겠고요. 3경주는 첫 번째 승부처 강력한 노림수에 맞붙어 있습니다. 3경주 여러분들 여건 한번 볼까요? 1400m 레이스 국산마 5등급 경주입니다. 편성 놓고 봤을 때는 그다지 약하지는 않습니다. 1번 천안원번도 직전 경주에 우승을 기록을 했고 외곽의 8번 와일드블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꾸준합니다. 성적이 꾸준한 게 아니라 기록이 나쁜 편은 아니고요. 여기에 9번 아델 스마트도 마찬가지고 5번 해브 오브 타임 강급전에 맞는 7번 톱 에이스까지가 일단은 가능권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경주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복마 간의 경쟁에서는 최근의 성적에 따른 컨디션도 중요하지만 해당 경주마의 적정거리와 능력을 정확히 짚고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경주와 흡사하게 분석, 접근을 하는데 한 마리가 눈에 띕니다. 이 마필은 올해 봄까지만 해도 정말 주목을 받았던 마필이고 성적도 좋았었고요. 공교롭게도 이제 여름을 지나는 시점에서 이 마필이 좀 부진했습니다. 경주마도 생물체고요. 겨울에 강점이 있는 마필이 있고 여름에 약점이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델 스마트라는 마필이 이제 3세의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의 능력의 한계라기보다는 약간의 컨디션 저하가 최근에 분명히 왔었고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직전 경주에 순위는 좀 밀렸는데 경주 내용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마필들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미 검증된 그런 마필이고요. 능력은 검증이 됐는데 최근에 좋아졌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승부기수의 기승까지 고려해 본다면 더할 나위 없죠. 그 어떤 마필보다 능력 밀리지 않겠고 그 어떤 마필보다 자신있게 준비되어 있고 승부의지가 강하게 걸려 있다면 당연하게 노려야 됩니다. 자, 3경주는 충마 선정이 관건입니다. 어떤 마필을 믿느냐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한 여기 이제 제가 플러스 알파로 복병 마필까지 노리고 있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을 현장에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승부처 제 3경주입니다. 자신있게 3경주를 첫 번째 승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스가 되겠고요. 이번 경주는 3경주에 이어서 이어지는 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두 번째 승부처고 앞선의 경주가 좀 비능력마 간의 편성이었기 때문에 약간 좀 조심스러운 감은 없잖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제 능력이 다 드러나지 않은 마필들 또한 능력은 나왔는데 기복 있는 마필들의 경쟁에서는 힘을 실기가 조금 만만치는 않습니다. 웬만한 확신이 아니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어떤 마필이 들어올지 모르죠. 또한 어떤 마필이 들어와도 뭐 제가 무책임한 게 아니라 편성이 그렇습니다. 이거는 올 수도 있겠구나. 인기 마필 왜 못 들어왔느냐? 거리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능력마 간의 편성에서는 그에 따른 힘을 싣는 그런 차원이 좀 틀리죠. 이번 주 4경주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크게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는 아닙니다. 크게 배당이 안 나옵니다. 다만 적중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겠고 여기에 제가 여러분께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그 추천마번의 힘을 실리는 강도가 틀립니다. 확신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경주입니다. 그만큼 능력평가는 정말 중요하고요.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이 경주마의 능력평가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4경주는 절대 놓칠 수는 없겠고 하위 등급이긴 합니다만 잠재력 있는 마필들 기본적인 능력 보여줬던 마필도 눈에 띄고요. 이 마필들 간의 조합은 맞는데 믿을 수 있는 축 확신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주력 맞건 그야말로 주력과 방어의 갭 차이도 큽니다. 주력을 믿고 강하게 들어갈 수 있는 오늘 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 이런 경기는 승부 봐야 됩니다. 배당 필요 없습니다. 제가 정말 999 배당 좋아하고 중배당 고배당 다 좋아하는데 저배당 승부도 분명히
메리트는 있습니다. 아주 저배당은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두 번째 승부처는 제4경주에 강력하게 또는 자신있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두 번째 승부처 제4경주입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800m 레이스가 되고요. 자, 이제부터는 좀 더 강도를 높여야 되겠죠. 5경주 A급, 7경주 메인 승부처인데 5경주는 마찬가지입니다. 4경주에 이어서 국산마 5등급 경주인데 중장거리 경주가 되고요.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은 능력마간의 접전 경주입니다. 능력마간의 접전 경주. 자, 일단 뭐 믿을 수 있는 축은 있겠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미세한 차이긴 한데, 역시 1800의 거리다 보니까는 전개 예측 정말 중요하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저평가를 받고 있는 그 복병마피를 찾아내야 됩니다. 복병마피. 자, 한 가지 예로 이제 3번 센톰도로라 마피. 페로피치 기수가 직전에 8번 에이스포텔에 기승했다가 이번에는 3번 마필 쪽에 기승하고 있습니다. 센톰토로 같은 경우는 이제 패출혈의 영향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10월달에 경주를 치르고 난 다음에 이제 패출혈 판정을 받았고 주행심사를 치르고 직전 경주에 경주를 치렀는데, 자, 아마도 이제 직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은 이제 마바에서는 좀 조심스러웠겠죠. 패출혈 3회면은 퇴역입니다. 그러니까는 3세 마필, 아직은 성장할 여지가 충분한 잠재력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직전에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적응에만 주력했던 그런 모습. 자, 분명히 이번 경주는 나은 성적을 기대해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3번 마필도 제가 노리긴 하는데, 이 마필을 언급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현재 56kg의 3번 샘톰토로라면, 저평가를 받고 있는 마필 중에 한 마리가 있는데, 이 마필의 능력이 센톰토로와 거의 동격으로 평가될 수 있는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그 마필을 찾아내는 게 이번 경기의 급선무고 포인트이자 핵심입니다. 항상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럼 경주마의 능력평가는 어떻게 하느냐. 하위 등급 같은 경우, 그러니까는 실정험이 많지 않은 마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잠재력에서 상당히 비중을 많이 둡니다. 다만 실전 경험이 좀 있고 다양한 거리를 치렀던 마필들 같은 경우에는 거리를 먼저 보고 가장 중요한 잣대는 상대 전적입니다. 상대 전적. 그러니까 누가 몇 킬로를 짊어지고 몇 미터를 뛰었을 때 얼마나 이 마필과 이겼느냐.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들어가 보면은 이 뒤의 마필의 능력차가 확연하게 드러나고요. 동등한지 아니면 이 마필이 몇 킬로를 짊어졌을 때 좀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는데, 자, 이런 측면에서 3번 센톰토로와 비교해봤을 때 절대 밀리지 않을 마필, 필히 주목할 마필이 이번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역시 능력마간의 접전 경주이기 때문에 이미 그 능력에 따른 믿음은 확실하고요. 그에 따른 노림수가 중요한데 그 노림수의 복병 마필을 이번 경주에 제가 키를 주고 있습니다. 그 카드를 갖고 있고요. 따라서 자, 3, 4, 5경주 연타 승부처 전혀 1도 부담스럽진 않습니다. 부담 가지는 않습니다. 자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예고를 드릴 수 있는 거고, 자, 오늘 준비된 첫 번째 A급 승부처 제5경주를 여러분께 강력하고 자신 있게 저는 소통을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A급 승부처는 제5경주입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800m 레이스가 되겠고요. 이번 경주도 복병 마필이 몇 도가 눈에 띕니다. 추천 도수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그런 경주로 판단이 되고요. 자, 먼저 눈에 띄는 마필로 말해 이번 승리토호트입니다. 최근에 경주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좋고 이 마필의 최고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계속 승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3착, 4착, 5착, 3착에 그치고 있긴 한데, 그래서 최근에 싸웠던 상대들 자체가 약했던 상대들은 절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다실바 교수의 안장 교체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번 승리토호트, 이번 경주는 일단은 주목할 마필, 믿고 할 수 있는 강력한 믿음에 저는 축으로 인정합니다. 2번 마필. 자, 여기 이제 7번 닥터테이크가 키를 쥐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최근의 경주 내용 가장 돋보이고요. 가장 뛰어난 마필로 접수도 인정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닥터테이크는 이번 경주의 승급전입니다. 일반적으로 승급을 한다면은 등짐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부담 중량이. 그러나 닥터테이크 같은 경우에 현재 승급을 했는데 승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별정 비형 방식, 구간별 레이팅 구간, 부담량이 책정이 되죠. 57을 집어넣습니다. 아직은 국산맛 4등급의 경주 경험이 없는 마필인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승리토트라는 마필보다도 2kg을 더 짊어진 그런 부담 중량입니다. 절대 낮지가 않죠. 자,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고 물론 이제 최근의 경주력은 좋습니다. 안 뛰어봤지만 이 마필이 4등급의 능력을 이미 넘어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안 뛰어봤습니다. 6등급에서 5등급은 모르겠지만 5등급에서 4등급, 4등급, 3등급 이 갭 차는 좀 크죠. 일례로 승리토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국산맛 4등급에 승급한 다음에 4번의 경주 경험이 있습니다. 경주 내용이 나쁘지 않고요. 기록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닥터테이크라는 마필과 비교해봤을 때 2kg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분명히 7번 마필한테는 좀 불안 요소다 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 이제 조금 꼼꼼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서승훈 기수가 기존에 2번 승리토트 쪽에 최근에 3연속 기승을 했었습니다. 3연속 3번의 기승을 했었고 나쁘지 않았었는데 이번 경주는 3번 뮤직박스 쪽에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뮤직박스가 최근에 어떤 행보를 걸었느냐? 주목을 받다가 루나스틱스라는 대상 경주 이마필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 편성 자체는 암말 강자가 주전했던 레이스였습니다. 절대 약편성은 아니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대상 경주를 치고 난 다음에는 다음 경주에 연타로 승부를 하는 마필도 당연히 있겠지만 웬만한 마필들은 무리를 시키진 않습니다. 왜? 모든 거를 대상 경주에 쏟아 부었기 때문에 그 경주를 준비하는 강도 자체가 높았고 강자와 대결을 펼쳤던 경주 자체도 부담입니다. 그래서 피로감이 가중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그러면 다음 경주에 최선의 승부를 했을 때 마필에 무리가 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대상 경주를 치렀던 마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경주에 한 템포 쉬어가는 이런 타이밍도 무시할 수는 없고요.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뮤직박스가 잠재력은 좋은데 최근에 그런 이유 때문에 좀 부진했었고 이번에는 서승훈 기수의 기승이다. 뭔가 좀 싸하죠.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월 달에 루나스틱스 대상 경주를 치렀을 때 훈련 강도 스포 6바퀴였습니다. 직전에는 스포 2바퀴밖에 안 됐죠. 현저하게 훈련 강도 낮아졌고요. 그럼 이번엔 어떠냐? 스포 7바퀴에 최근 대비 훈련 시간이 가장 길었습니다. 강도 높게 또 한번 준비를 했고요. 52의 부담 중량, 기승 기수는 유력한 우승 후보인 승리토트라는 마필에 기승했었던 서승훈 기수의 안전 교체다. 이거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의 복병 마필을 다리 3번 뮤직박스 이 마필을 여러분께 꼭 체크를 부탁드립니다. 3번 뮤직박스. 이외의 마필들이 이제 6번 그레이트 댄스도 최근에 서서히 폼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여기에 1번 영봉산 4번 불멸의 길 정도 가는 권인데 저는 이번 경주에서 일단은 2번 승리토트라는 강력한 믿음의 축을 믿고요. 여기에 노림수는 4번과 6번이지만 주목해볼 복병 마필 바로 3번입니다. 3번 뮤직박스. 상대적으로 이제 7번은 인기를 강력하게 모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최근의 기록이 그 정도로 좋습니다. 다만 이제 여건 자체가 57의 부담 중량이기 때문에 이 마필을 놓고 가는 거는 분명히 리스크는 있고요. 뺄 수는 없습니다. 그냥 방어 막건 정도 이렇게 이 마필을 인정할 수 있겠고 저의 노림수는 2번, 4번, 6번 여기 최고 복병 마필인 3번 마필까지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근히 이번 6경주가 출전 두수가 많지는 않지만 혼전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복병 마필을 눈여겨보는 것도 중요하겠고 불안한 인기 마필들에 따른 판단이 확실해야 됩니다. 과연 믿을 것이냐? 아니면 아예 뺄 것이냐? 아니면은
본전만 갈 것이냐. 이에 따른 키는 바로 7번 마필이 지고 있고요. 자, 6경주는 이렇게 추월됩니다. 2번 마필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4번, 6번, 3번을 주목을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외선마 3등급의 1200m 레이스. 정말 드릴 말이 많고 정말 하나하나 마필 한두 이렇게 다 설명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좀 짧고요. 또한 다수의 마필을 설명을 드리면 또 혼란도가 좀 높아지겠죠. 임팩트 있는 부분만 이렇게 설명드려 본다면 5번 바베리트입니다. 제가 정말 이 직전 경주 정말 컴퓨터 부실 뻔했습니다. 정말 그 짜증이 정말 이 바베리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9월달부터 이미 저는 그 전부터 계속 지켜봤던 마필입니다. 지켜봤다는 게 이 마필을 그냥 계속 놓고 때렸다는 게 아니라 이 마필의 행보와 여건과 부담 중에 따른 성적을 계속 예의주시를 했고요. 그래서 직전 경주에 이제 바베리트가 52.5kg을 짊어졌는데 이 부담 중에는 이거는 무조건 된다. 이 여건에서는 이거는 무조건 된다.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마필을 놓고 제가 A급 승부로 들어왔습니다. 우승을 했습니다. 정말 기분 좋게 우승을 했고요. 자, 이 바보같이 그때 인기순위 2위였던 노키스가 이번에 또 나옵니다. 10번 마필인데 제가 너무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노리는 보병 마필 있다고 해가지고 종합치 보고 인기순위 1, 2, 3, 4, 5위 이게 가장 무난하죠. 무난한데 저는 자신감 있게 제가 노리는 마필만 안고 하다 보니까는 5장의 막권을 추월드리면서도 이 로키스카이를 제가 뺐습니다. 인기순위 2위였습니다. 너무너무 아쉬웠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그러니까는 3등급 정도 되면 또는 이번 경주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같은 경주에 뛰었던 마필들이 거의 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뛰어본 마필들이죠. 충분히 능력 평가는 되고요. 제가 이번에 바베리트를 뺀다는 건 아닙니다. 놓고 간다는 소리도 아닙니다. 제2의 바베리트가 이번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이 마필의 여건이 너무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장담컨대 직전에 바베리트의 활약, 인기순위 9위 마필이 우승을 했던 그 활약을 이번에는 제가 노리는 마필이 분명히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개 좋고요. 여건 좋고 승부기수의 기승에 거리보다 높고 이거는 최상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결과를 보여드리겠고요. 정말 이 제2의 바베리트를 노리면서 바베리트가 우선했음을 불구하고 적중에 실패했던 그런 눈을 범하지는 않겠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경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언급을 드렸던 경주 제가 정말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꼭 이렇게 예고를 드립니다. 오늘 강승부처 정말 7경주까지 여러분들 저를 믿어주시고요. 특히 7경주에 저는 승부를 보겠습니다. 오늘 금요경마의 강승부처는 제 7경주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소통할 준비되어 있고 강력하게 적중할 수 있는 자신감도 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7개 경주고 출전 투수가 오늘은 많지는 않지만 정말 노려볼 만한 경주가 많이 있습니다. 다 그렇죠. 이게 어느 경주 하나 버릴 경주가 없겠고 저는 똑같이 분석을 했고요. 물론 이제 좀 더 시간이 투자된 경주도 있겠지만은 다 자신있게 준비가 된 만큼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고 오늘도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또한 제가 언급을 드렸던 내용에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책도 많고요. 또한 여러분들 또한 이제는 많이 공부가 되어 있는 상태고 수준이 높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본인의 분석을 하시고 저의 분석에 결모시키면서 정말 최적의 한번 결과를 이끌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씩 한 분 한 분씩 저를 심호흡경마TV에 구독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좀 많이 힘이 됩니다. 심호흡경마TV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자, 금요경마의 대승을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토요경마 1호 경마 더욱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께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